최종 3월 9일에 선거 날 당일에 이제 투표하는 게 이제 숙제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밀리는 게 귀찮으시니까 투표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좀 상당히 생각보다 더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리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두 분께 일단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 될지 수치를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 높은 투표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먼저 이경 대변인님. 사전 투표율은 이미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높다라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근데 사전 투표율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높아갔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일화 얘기를 저희가 조금 이따 나눌 테지만 단일화 상관없이 사전 투표율은 아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호남 쪽,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쪽에서 사전투표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광주라든지 호남 쪽에 그 안철수 후보를 그래도 민주당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셨던 그런 국민들께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변인단이 저희 30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화가 난다. 내가 정말 꼭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메시지가 저한테도 쏟아질 정도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읽혀지는 상황인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은 분위기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이제 특히 이제 2030의 젊은 여성층의 사전투표율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고요. 그 비율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 중에 있으나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제인가요? 당원이 아니신 분들, 네. 당원이 아닌 분들이 이제 2030 여성들이 또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70%, 80%가 당원이 아니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나만 투표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을 다 연락을 해서 다 모시고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당에 더 유리하냐라는 얘기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 전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데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좋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강세 지역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본투표에서 많이 하시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일 하실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이경 대변인님께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접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경 대변인님께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소속되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들 역시도 지지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들어서 지금 지지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래 사전선거라고 하면 민주당 쪽이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까지 작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투표가 높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높았던 게 역사적으로 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540개가 넘는 동에서도 거의 다 이제 4개 동인가를 제외하고 다 승리를 하셨는데, 심지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 전 후보가 오히려 더 높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누가 뭐래도 원래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맞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 전신 어떤 정당들보다도, 보수 정당들보다도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 하나. 사전투표가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아마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는 젊은 세대 중에 상당 부분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그다음에 사전투표와 관련돼서는 부정투표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지지층들 중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의 여러 의원들, 선대위 관계자들, 심지어 이제 저까지도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실제로 나서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부정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캠페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를 가서 투표를 하기 좀 저하시는 저희 지지층들이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대거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국면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각 당의 후보들 일제히 아침에 일찍 사전투표에 나섰는데요. 투표 시간, 장소에 담긴 의미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 부산 남구청에서 오전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왜 부산에서 했는지 혹시라도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고 느낀 것인데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부산 일정이 오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일정이 있었고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이제 근처에 가서 투표를 하셨는데 그런 멘트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때 이제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요. 특별한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 말씀하시죠. 좀 예. 추측을 해보자면은 지금 TK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30% 지지율을 그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10%,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21%밖에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식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일정이 서울 일정이었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왜 이 지역구냐? 이거는 아마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동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질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멘트면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뭐니 해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도 이런 지역 구도가 흩어진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으로서 TK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 호남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구에서 이제 서울에서 투표를 하셨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항상 민주당이 이겨왔었거든요. 지지율이 항상 높아왔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점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 지지율은 더 높으셨는데 네. 이번에 이상하게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지지율이 좀 낮으세요. 아마 그러면 마찬가지로 질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도 있었겠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이렇게 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제주도에서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최근에 지역 언론 연합회 전체에서 이건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가 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표만요. 이재명 후보가 40%대, 윤석열 후보가 20%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제주도,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선택한 후보가 여태까지 대선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일정상의 우연이었다. 이런 말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번 질문은 좀 웃으면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동안 이제 후보와 배우자가 함께하는 게 사전투표의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각 당 모두 이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긁어부스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여사라고 안 하고 씨라고 하기 때문에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했고 본인께서 사과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그 행보에 대해서도 비공개 행보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처럼 마스크도 벗고 비공개 행보를 하고 사진으로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도록 그런 것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에 대한 본인이 사과를 국민들께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실천이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를 이제 별도로 한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비공개 행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깊이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걸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국민들께서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낮은 자세 행보였단 말씀이신데 이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제 후보와 배우자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건희 씨 역시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하는 게 포착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초구에서 아마 오전 10시인가요? 아마 투표를 했다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왔는데 사실 이제
거의 모든 투표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반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아니면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도 대개는 이제 배우자랑 같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늘 이제 김혜영 씨랑 같이 행보들을 많이 하시다가 오늘 안 오시니까 좀 어색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늘 김혜영 씨랑 같이 투표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후보 역시도 사실 김건희 씨가 초반부터 같이 이제 배우자와 조력자로서 같이 이렇게 어떤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는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좀 조심하자. 그다음에 어떤 또 아직 김건희 씨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투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지역에 사시는 지역 어딘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